먹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다양하지만 그 원칙은 단순하다. 그 기능을 해주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 채소나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항암 성분들, 우리가 보통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다 다른 종류가 들어있고요.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드셨을 때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드셨을 때 상호 상승작용이 있어서 더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한 번에 드시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추천하는 암 예방 식사요법도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다. 채소 반찬을 늘리고 소금 간을 줄이고 평소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병 때문에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일상적인 생활과 함께 식사 생활을 즐기는 것, 식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고,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환자와 가족, 특히 가족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는 들리려고 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요가 강습. 자극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더 자극을 주시려면 지금 팔꿈치 땅으로 내려가려면 박준숙 씨는 유방암 진단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왼쪽 팔꿈치. 목 완전히 보세요. 목 상태 느껴지죠? 암이라는 큰 상과 마주치면 누구라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습관처럼 먹던 식사를 버리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식사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암을 이긴 사람들이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암의 발생이나 진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식이 암을 일으키는 비중이 무려 30%나 될 정도로 암과 음식의 관계는 밀접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추천한 암을 예방하는 식사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 끼 식사에 두세 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먹을 것. 장아찌나 조림보다는 소금 간이 덜한 나물이나 생채 등으로 조리할 것. 손쉽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항상 준비해 둘 것. 외식할 때든 채소 반찬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할 것 등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암. 그러나 암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암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만은 아닐 겁니다. 세계적인 패션 모델 신디 크로포드,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 그리고 안방극장을 사로잡는 연기파 배우 채시라.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 젖을 먹여서 아이들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모유 수유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엄마 젖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유 수유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 여성들의 경우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죠.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유 수유가 힘든 이유로 수유나 차교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응답자 142명 중 4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은 지난 2005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직장 여성들이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유 수유실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7월 24일 서울의 한 빌딩 사무실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엄마의 건강을 지켜내고 아이의 건강도 함께. 네, 11호가 개설되었습니다. 박수. 직장 여성들이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나선 지 1년 만에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1호가 탄생했다. 시계가 너무 예뻐. 예.
수유실에는 모유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비롯해 젖병과 냉장 포장용 가방, 그리고 착유기까지 꼭 필요한 물품들이 마련됐다.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지만 모유 수유 중인 직원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공간이었다. 그동안 화장실이나 빈 회의실을 찾아다니며 눈치껏 젖을 짜오던 박민정 씨는 편안하게 젖을 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한시름을 덜게 됐다. 유축할 때 그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유축 그 양이라든지 전량이 틀려지는데 이런 편안한 장소가 생겨서 애기한테 모유도 더 많이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솔직히 짜면서 아프다 이걸 더 할까 그만둘까 막 이런 게 참 망설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모유실이 생김으로써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지난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엄마 젖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들이 방송되면서 모유 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더 높아졌다. 이후 엄마 젖을 먹이고 있는 직장 여성들의 수유실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고 제작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각 직장의 도움을 얻어 직장 내 수유실을 만들어 나갔다.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은 제1호 천재교육을 시작으로 코리아나와 KBS에도 마련됐고 현재 11호까지 만들어졌다. KBS하고 같이 시작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올해 초부터 그 엄마젖으로 이런 착유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는 기업체들이 무척 많아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사실은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엄마젖으로 아기를 키우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을 뿐이지 이런 필요성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조금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는 조성선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당시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개월째 모유 수유를 실천하고 있었다. 근무를 하다가 젖을 짤 때가 되면 조성선 씨가 찾는 곳은 화장실.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위생상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아기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 미안한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먹이는 게 이렇게라도 해서 먹이는 게 덜 미안하죠.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조성선 씨. 이젠 직장 내에 편안하게 젖을 짤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 마련되면서 마음도 편해졌다. 회사의 배려로 휴게실 한켠에 수유실이 마련됐고 직장 내 분위기도 달라졌다. 직장 생활을 하는 시간엔 아기에게 직접 모유를 먹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젖을 마련해 아기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장소를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에 훨씬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또 엄마 모유도 예전에 비해서 또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또 마음 편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나 회사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엄마랑 백설공주 읽어줬구나. 직장에 복귀하면서 6개월 만에 모유 수유를 중단해 첫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던 조성선 씨는 둘째만큼은 두 돌까지 먹이겠다고 결심했다. 머리 말려주세요. 그거 잘 안 돼? 19개월 된 둘째 태은이. 이유식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모유는 하루 4번 정도 꾸준히 먹고 있다. 19개월까지 모유를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직장에 있는 낮 시간에도 태은이를 위해 꾸준히 젖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태은이는 첫째보다 잔병치레도 적고 아주 건강하다. 언니 좀 쭈쭈 좀 줄까? 똑같이 추운 데 갔다 오면은 큰애가 먼저 감기에 걸리고 작은애가 어린데도 감기가 안 걸려요. 그럴 때 보면 제가 큰애를 모유를 오래 못 먹여서 제가 이렇게 감기가 잘 걸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큰애 볼 때 참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